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한방천 이제 걸으면서 비가 오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남겨준 곳에 우리가 걷는다는 거. 관방천 뚝길이 담양에서 길 중에 가장 높다는 거. 예. 우리는 가장 높은 길을 걷고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우람한 나무와 그 비바람, 그 천둥 번개에도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저 사람들의 그 나무들의 기상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메다세콰이어길을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시로보는 천년 담양 눈 내린 그 메다세콰이어 길, 이거는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 국문학과 윤석순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눈 내린 메타세콰이어 길, 단지 예감만으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을 때 눈은 내렸다. 침묵을 고백하기까지 하얀 정지 화면, 무념의 무게를 견디는 메타세콰이어 가지들이 툭툭 땅의 문을 두드린다. 눈을 뭉쳐 비비면 구름 냄새가 난다. 환하게 피어나는 빛의 장난 혹은 교란. 그리움은 구기거나 날념에도 그립고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뒷걸음질 치는 기억이다. 외로움으로 다하지 못하는 고백이 있거든. 텅 빈 고요 속에 자신을 기꺼이 세우는 메타세콰이어를 바라본다. 온통 흰 땅에 제 발자국 감추고 흩어지는 시간의 소리가 낯선 풍경마저 다 덮으려는지 눈은 펑펑 내렸다. 아, 네. 우리 윤석순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평생 음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시를 읽어도 그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읽으니까 더 재밌네요. 출렁출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눈 내린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이거는 제 저자가 접니다. 국내 최초의 가로수길, 아주 아름다운 가로수길이고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다 1위로 선정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행렬은 전국 최고로 아름다웠거든요. 1972년도에요. 가로 경관 목적으로 그냥 심은 거예요. 1,500줄. 어디 구에다가. 가만한 묘목을. 그때 당시 이제 군수님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쭉 크니까. 이 속성으로 크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막 크는 거예요. 얼마나 주민들 농사 짓는 분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담양읍에서 금성면 원율이라는 데까지 한 5km 정도에다가 이제 1,500줄을 심었어요. 처음에는 훼손도 많이 했답니다. 밤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뽑아버리고 삽으로 치고 막 이제 해서 그 애환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크려고 또 성공하려면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면 성공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이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52km 정도 된다면 담양 전체 키로수로 보면. 그러니까 담양이 아까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담양이 자연불악이 300개 정도 됩니다. 자연불악이. 근데 한 3개 마을만 빼놓고는 다 대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나무나 메타세콰이어는 종류는 완전히 틀리지만은 이 절개라든지 이런 거에 같아요. 메타세콰이어는 기상입니다. 기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열정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열정은 뭡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주는 겁니다. 그 나무만 쳐다만 봐도 나도 저 나무처럼 한번 커봤으면 관방천에서 푸조나무처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보고 나무가 생기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중록은 가가지고 맹종주
엄청 왕대를 보면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저 뒤쪽 그 제2주차장 쪽으로 가면요. 대나무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담양에는 그런 나무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명목항 가보십시오. 400년 넘은 대롱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담양은 대표적으로 나무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이태리 노마나 이런 데 가면은 건축물 갖고 먹고 살거든요. 건축 그 한 걸 가지고 어떤 분은 500년 동안 건축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뭐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은 돌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목조 건축보다 좀 오래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보존을 해서 건축으로 먹고 사는데, 자,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자체별로 이 담양처럼 특성화를 해서 나무를 길러야 돼요. 우리가 촌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느티나무, 동구박에 있죠? 앞에 있죠? 딱 제일 먼저 맞춰주는 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보다 그 정자 옆에 있죠? 그런 그 나무를 보면 그 나무는 평생 변하지 않는 모성과 같아요. 모성.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할 때는 저는 나무가 큰 마을에 가서 사세요. 그래요. 그 말은 무조건 명당입니다. 그렇잖아요. 태풍도 비껴가고 태양이 내리쬐고 자손들 다 잘 됩니다. 거기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무가 1000년, 500년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명당입니까? 그런데 살아라. 네. 그래서 담양 전체가 다 명당인 것이에요. 그리고 명당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당이 되고 흉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밭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내가 명당이 되면 내가 간 자리가 명당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 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담양이 딱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양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이미 선조들이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담양을 본받아서 각 지자체도 이렇게 뭔가를 특색 있는 걸 해야지. 이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나무를 심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심고, 여기서 대나무 심으니까 어디서 똑같이 심고, 어디서 뭐니까 똑같이, 이거는 특성을 잊어버리는 거라 생각해요. 꼭 모방만 하지 말고 그 모방을 건너뛰어야 잘 된다. 아까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인습적 가치관을 버려야 내가 시를 잘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구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웬만한 시 쓰는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그거 내일이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몇천 편 썼는데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몇천 편 몇만 편 쓰면 뭔 필요 있겠습니까? 구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눈 내린 메타세콰이어를 한번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예감만으로 예감이라는 것은 미리 느끼는 감정이죠. 단지 예감만으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을 때 노는 되겠다. 자, 이 말을 누가 말 걸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 저 혼자 있었다겠죠.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네. 근데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쓴 겁니다. 침묵을 고백하기까지 하얀 정지화면. 정지화면. 하얀 정지화면. TV 같은 게 정지화면이 있죠. 온통 하얀 눈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정지화면. 침묵을 고백한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건데요. 고백은 마음속 생각이나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고백한다고 고백 흉내만 내고 않는 사람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런 고백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은 내면적이고 성찰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침묵을 고백한다. 무념의 무게. 무념은 무념무상의 준말입니다. 마음이 빈 상태예요.
무념, 그러니까 마음 비슷한테가 아무 무게가 없는 거죠. 예. 무념은 무게. 무게를 견디는 메다세콰이어 가지들이 툭툭 땅의 문을 두드립니다. 눈을 뭉쳐 비비면 구름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면 구름에서 떠들잖아. 눈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손으로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 나요? 구름 냄새 나죠. 이게 똑같아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올 때 구름 냄새 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땅의 문을 두드린다 했어요. 메타세콰이어 제가 보니까 갔더니 제가 눈폭탄을 맞았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이 막 내리니까 그 가지에 막 이제 있다가 그게 한 뭉태씩 붕붕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게 소나무 같았으면은 덩덩 하면서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났을 거예요. 근데 메타세콰이어는 절대 가지를 안 부러뜨립니다. 왜? 이 가지가 딱 눈이 어느 정도 오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 하나 손상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가 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 연성. 왜 그러냐면 부드러워요. 굉장히 힘이라든지 이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불거나 그래도 힘 가지고 다 견뎌내는 거예요. 대나무하고 그거 비슷하죠? 네. 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크는 거예요. 사람도 깐깐하잖아요. 그러면 좀 딱딱하고 오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무 자체는 연어입니다. 환하게 피어나는 빛의 창란 혹은 교란. 창란이 환하게 막 구름에 이제 해가 눈에 해가 비치는 거죠. 해가 비치면 내 눈에서는 창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에서. 예를 들면 눈밭에 걸어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잠깐 동안. 창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창란은 정신이 혼란하여 어지러운 것을 창란이라고 그러죠. 교란,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한 것을 교란이라고 합니다. 그리움은 구기거나 날염해도 그립고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뒷걸음질 치는 기억이다. 사사로운 것들은 거기서 뒷걸음치고 말아버려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얗게 눈발이 내렸는데 무슨 사사로운 그런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날염, 그 피륙이에요. 날염 하는 거예요. 날염이 맞습니다. 나염이라고 그런 대체적으로 그러거든요. 피륙에 그 무늬를 새기고 본을 대고 풀을 섞은 물감을 바르는 것을 나염이라고 해요. 나염. 나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씻을 때 제가 한번 딱 써먹었는데 그라비아 나염이라고 제가 해서 한번 딱 써먹었습니다. 그라비아 나염. 그라비아는 뭐냐면 그 사진을 응용해서 무늬를 찍어내는 방식을 그라비아라고 해요. 그걸 나염이라고 하는데 나염으로 많이 써요. 그건 비표준어입니다. 반원이에요. 날염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그 말이에요. 뒷걸음친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다 하지 못하는 고백이 있거든. 외로움으로도 다 하지 못했어요. 침묵을 고백한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으로도 나는 다 고백을 못해요. 텅 빈 고요 속에 자신을 기꺼이 세운 텅 빈 고요 속에 아무도 없는 그 고요 속에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내가 되고 내가 또 메타세콰이어가 되는 겁니다. 메타세콰이어를 바라본다. 온통 흰 땅에 제 발자국 감추고 흩어지는 시간의 소리가 낯선 풍경마저 다 덮으려는지 눈은 또 펑펑 내렸다. 참 눈 많이 왔어요. 그때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쓰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면 시 못 써요. 그 침묵과 또 싸워야 돼요. 내 침묵과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술술술 쓰니까 내가 후루룩 썼다. 저한테도 어떤 분 뭐 가끔 그래요. 나 이거 카톡으로 후루룩 써갖고 나한테 보내는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했으면 안 돼요. 써서 몇 번이고 읽어보고 잘 됐는지 또 줄쳐서 읽어보고 몇 번이고 왜? 그건 생명이니까. 생명을 후루룩 해갖고 딱 던져버려요? 아니죠. 네. 정말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건 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침묵과 또 싸우고요. 그 침묵을 싸워서 내가 무찔러야 돼요. 무찔러지 못하면 글이 안 나오죠. 새 생명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무찔르고 침묵 속에서 언어를 꺼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언어를 꺼내서 또 다른 침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언어의 마술사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메다세콰이어 때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인데요. 이건 시조입니다. 제목이 그녀는이에요. 그녀는 늘 웃는다. 빈 마음이 춥다고. 내가 그냥 그저 웃는 거예요. 빈 마음이 춥대요, 내 마음이. 그녀가 또 웃는데, 웃는다.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참 멋있어요. 여기서 답은 마음을 잘라냈단다. 3-5예요. 3-5 지금 4-3입니다. 3-5-4-3 구조가 마음을 잘라냈단다. 정말 크게 내 마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잘라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사 비로소 박장대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해탈했구나. 이제 이런 건데. 어렵지 않은 시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쓰기까지는 그분의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를 쉽게 쓰자고 그래요. 쉬운 말로 쓰기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신다면 쉬운 말로 시 쓰자고 이렇게 말 함부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인을 감동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웃어서 행복하고 웃어서 자신을 찾는 경이로운 삶입니다. 여기서 빈 마음, 또 사는 것, 조금은 훨씬 마저 찬란한 마음이 참 여유롭거든요. 이 시조 정말 적어 몇 자 안 되죠. 45자 내리니까. 근데 저도 웃는 편이에요. 그냥 저보고 실없이 빵긋빵긋 웃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그게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오해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뭔 저 사람을 좋아하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천만입니다. 저는 그냥 웃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사람 얼굴 근육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충. 얼굴 이 안면 근육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기 근육이 몇 개나 있겠어요, 이 근육이. 요. 2개? 아니, 여기 근육이 대충 몇 개나 되겠습니까? 43개입니다. 얼굴 근육, 안면 근육이 43개예요. 그 중에서 웃는 근육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웃는 근육. 17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표정이나 화내거나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게 몇 개예요? 나머지 2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것보다 찡그리고 화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근육을 26개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등미륵 방가사유상 얘기할 때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금등미륵 방가사유상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미소를 화장품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얼굴에 미소 한번 짓는 것만 못 얻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감에 있어서 또 익어간다고 그러죠. 익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소는 최고의 화장품이다. 네,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늙어가면 어떤 모습이 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자, 또 미소를 짓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